생각보다 중국은 하나를 팔았을 때 5원, 10원만 남아도 무조건 판매하는 데들이 많아요. 안 팔리면은 그냥 가져가. 이거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데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 사실 있을 수가 없죠. 무슨 얘기든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 박히게 설명하는 귀에 빡 종원입니다. 테무는 사실은 미국의 진심입니다. 미국을 좀 넘어서 전 세계 50개국에 동시에 테무가 진출을 했는데 사실상 세계 시장을 한 번에 장악하겠다라는 좀 약간 대마왕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알리는 사실 이제 이걸 서로 연결만 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물건을 자기네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 물건 판매에 직접 개입을 하는 방식은 원래는 이 테무의 모기업인 핀더더가 먼저 했던 거거든요. 알리가 어쨌든 효과를 봤잖아요. 왜냐면 당장 뭐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이 광고 효과가 엄청난데.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은 알리가 테무를 따라한 거예요. 이 자체가. 테무가 중국 내에서는 업체마다 상품만 모아가지고 기존에는 물론 망만 연결하면 됐는데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직구란 형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 그러면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전략을 짜가지고 움직여야 돼서 테무에는 100만 개 상품들을 본인들이 직접 선정을 해서 그것들을 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마케팅 방법도 결정을 하고 물류까지도 직접 태우는 방식이거든요. 그걸 완전 위탁이라 그러는데 마진율을 책정을 해서 그 사이에 마진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이 완전 위탁 방식이에요. 마인이 그걸 보고 테무에 종종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고 우리 알리바바도 저걸 따라가자고 해서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는 이 세 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게 매입을 하는 건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10만 개를 가지고 왔는데 10만 개 중에서 1만 개를 팔았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9만 개가 남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안 팔리면은 그냥 가져가면은 다른 제품을 또 발주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데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에요. 사실 있을 수가 없죠.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안 팔린다고 반품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품 자체가 안 되는데. 근데 아직 중국은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거죠. 공정거래라든지 뭐 이런 뭐 반품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이게 없어요. 그럼 제조사가 그 손에 그대로 떠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조사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또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또 뭐 본인들이 덤핑으로 또 뭐 판매를 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중국은 되는 거군요. 중국은 돼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가 280만 개 공장이 있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공장이고요. 등록 안 돼서 움직이는 공장들까지 하면 한 1,400만 개까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이 생산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제품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무 같은 경우에는 5일마다 재비딩을 해요. 빠르면 5일마다. 테무는 지금 왕정이 원래 구글의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전문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테무라는 사이트에 MD를 아예 두질 않았어요.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되고 공개 입찰을 경쟁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 판단을 해서 누구를 선정할지 이거 전부 AI가 하기 때문에 시도 눈물도 없이 가차 없이. 예, 전혀 그게 없습니다. 쿠팡은 자기들이 직접 배송하는 쿠팡 로켓 배송 상품이 직매입이기 때문에 그 1,000만 개의 재고가 수조 원이 돼요. 그러면 그 수조 원의 재고를 안 팔리면 내가 버려야 되고 재고 관리 비용이 연간 진짜 1,000억, 2,000억이 넘게 나온다는 거죠. 폐기 비용까지 한다면 수천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 사이트에서는 지금 반품 그것들을 팔기 위해 가지고 뭐 반품 A 클래스 반품은 얼마, B 클래스 반품은 얼마, 리퍼 제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게 그만큼 재고 관리를 못하면은 그게 손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고요. 제가 처음 유통업체에 왔을 때 90년대에 MD를 맡았을 때도 모든 게 무한 반품이 있었어요. 무한 반품. 사실 이거는 뭐 과도기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만큼 이제 판매업체가 갑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꿈도 못 꾸는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일단은 수출도 많이 하고 생산만 높여놓을 수 있다면 중국 근로자들은 공공연하게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7일 동안 근무하고 하루에 12시간 근무한다 그러잖아요. 신장 위구르 같은 지역은 18시간도 근무하고 아동도 근무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중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지탄을 받는 거지 그 부분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여부가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게 명백하지가 않고. 직구
물류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업종도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한 수혜를 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CJ 대한통운은 알리와 전속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진이 테무와 전속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어요. 이 물류회사들은 이 엄청난 물건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굉장히 수혜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직구로 인해 수혜를 누리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고요. 제조가 타격을 입으면서 물류는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뭐 여러 가지 경동택배 같은 소형 택배사들이나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다 지금은 나름대로 수익이 되니까 오히려 환영을 하는 입장이죠. 테무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게 많아요. 테무는 한 개를 팔 때마다 상품을 미국에 팔 때마다 7달러씩 적자를 봤어요. 그만큼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미 시작을 한 거고 그 부분을. 그리고 그 적자의 대부분이 아마 물류비라는 거죠. 물류비. 중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넘어가는 항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때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아직도 그게 100% 뚫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료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테무가 선택한 게 산동성에서 컨테이너선을 타고 인천항까지 와가지고 인천공항까지 인천에서 우리나라 비행기로 글로벌로 보내는 거예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거죠. 물론 자국 항공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고 글로벌로 나가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것들을 뭐 통관을 하고 분류를 하고 배송을 하는 그 부분도. 그래서 택배업도 뭐 CJ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50% 이상 시가 초기에 올랐다가 다시 약간 주춤하긴 하는데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거가 나중에 이제 거꾸로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다면은 후사고평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일례로 지금 비딩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대한통운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뭐 이런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24시간 돌리면서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직구 물량을 한 3천만 개 이상을 처리해 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올해 당연히 재계약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 이제 5월 달에 재계약이 끝나니까 이제 우리는 공평하게 다시 재비딩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장 저렴하게 입찰하는 업체한테 우리 알리익스프레스에 이 택배를 줄 테니까 한번 입찰해라. 지금 비딩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본인들이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갈아탈 수가 있고 노선을 대량 물량이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보내는 물량보다도 더 저렴하게는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택배사들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식으로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고 가격이 낮춰진다거나 알리익스프레스가 직접 물류로 진출한다 그러면은 타격이 굉장히 데미지가 클 수도 있죠. 중국의 유통망이 전 세계의 영향력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중국이 결국은 이걸 자기네 나라 공장을 돌려서 뽑아내잖아요.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입지도 더욱더 강화가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공산품을 시작으로 이 우리나라의 제조업까지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니면 베트남이나 인도처럼 신흥 제조 공장으로 이 각광을 받는 곳들도 성장이 훨씬 더뎌질 수 있다. 중국에 의지하는 이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들어와가지고 물건이 싸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제조업 자체를 이 붕괴시킬 수도 있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을 봐야 되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 공장이 된 데에는 그 배경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그 제조 인프라로 본다 그러면은 전 세계 가구의 한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정도고 뭐 신발의 65% 중국에 생산하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이고요. 인건비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많이 올라갔죠. 중국의 1인당 GDP가 12,0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 한 5,000달러, 6,000달러대인 동남아보다 한 2배 이상 인건비가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뭐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그런 대도시까지 합친 그런 값을 얘기할 거고요. 3선, 4선 도시에서는 보통은 진짜 한 80만 원도 못 받고 한 50만 원, 60만 원대 월급을 받고 일을 해요. 뭐 휴대폰 케이스다. 원가가 150원이에요. 매가를 얘를 내가 3,000원만 받아놔도 그 중간에 200원은 남어. 생각보다 중국은 하나를 팔았을 때 5원, 10원만 남아도 무조건 판매하는 데들이 많아요. 여태까지는 그걸 테무 제품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수입해 오면은 보통은 한 4배 정도 가격을 받고 팔아요. 수입 상품 같은 경우는 6배 정도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뭐 거기서부터 관세, 부가세 물고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무슨 뭐 매입, 물류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물고 나면은 마지막에 15% 남으면 많이 남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가격하고 국내 똑같은 상품을 4배 가격, 3배 가격을 받고 있냐라고 하시는데 예, 그래야지만이 그냥 본인들 최소한의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게 유통 구조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이마트 걱정하고 쿠팡 걱정하는 거 사실 소비자에 싸게만 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쿠팡 걱정을 솔직히 왜 줘야 돼요? 돈 잘 벌고 있는데. 근데 쿠팡 걱정을 해서가 아니라 이러면 경쟁이 또 기업들 간의 경쟁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고스란히 다 우리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까? 그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